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 가는 섹터와 가는 종목들이 확실한 시장인데요. 종목 장세 안에서 저희가 섹터별로 또 이슈별로 대응 전략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할 두 분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IS앳 김태성 본부장,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저희가 다뤄볼 섹터 4가지부터 키워드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약 바이오와 전력 전선이 정말 강한데요. 지금이라도 좀 올라타 봐야 되는 것인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고, 방산과 조선도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먼저 제약 바이오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비만 치료제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이 정말 강합니다. 지금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 내에서도 삼천당 제약이 오늘 또 신고가 경신하면서 코스닥 시총 5위에 올라섰고요. 지금 펩트론이 갑자기 또 급등하면서 10% 넘게 급등하면서 76,000원 선을 뚫고 지금 펩트론 신고가 경신 중입니다. 보시면 지금은 아마 이 수익률, 주가 등락률보다 더 높아져 있을 겁니다. 오후장 펩트론이 얼마나 상승폭을 더 키워나갈지 이 부분 주목해보면서 국내 제약 바이오 섹터 안에서 이렇게 비만 치료제 모멘텀 가진 종목들 너무 잘 가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가 쭉 이 시장을 주도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 비만 치료제 계속 봐야 되나요? 며칠뿐만 아니라요. 한 수주 동안 지금 이 비만 치료제가 제약바이오의 일정 부분을 이제 이끌어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시세가 여전히 지금 이제 불이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좋으실 수밖에 없고, 수익을 또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이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이제 경우의 수가 조금씩 복잡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글로벌 증시가 지난 6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해줬다면, 최근 들어오면서 이 두 기업의 약간의 방향성이 조금은 어긋나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나 이제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들 기업에게 비만 약값이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약값을 좀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한번 했었고, 또 이제 제품별로 누가 더 효과가 좋냐, 누가 효과가 조금은 덜하냐에 따라서 효과가 좋은 쪽은 주가가 올라가고 그렇지 못한 쪽은 지금 주가의 조정이 나오는 그러한 상황인데, 실제로 비만 당뇨 치료제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수익을 지금 보는 기업은 일단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이제 펩트론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경구용 쪽, 우리가 지금 비만 치료제의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죠. 첫 번째, 높은 약값,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가 내 손으로 주사를 넣어야 한다라는 이제 부담감,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해결되는 경구용 쪽에 또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지금 삼천당 제약 쪽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팩트는 아직까지 이 기술을 가지고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보유자의 영역일 뿐 신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성 본부장은 지금은 신규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다, 조금 조정을 이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우리 임순재 대표님께도 여쭤볼게요. 오전장에는 삼천당 제약이었다면 지금은 또 펩트론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계속해서 봐야 될까요? 일단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비만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만병통치약이 될 만큼 여러 가지 이제 병에도 이제 좋은 그런 효과를 보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비만 치료제의 이런 활용도는 지금보다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 이제 그 쏠림 현상 때문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쪽으로 좀 강한 이제 주가 이제 흐름이 있었다라고 보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러 섹터가 있기 때문에 하나 그 안에서 순환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비만 치료제도 좀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지금 여러 국내 기업들이 이제 관련된 그런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만 치료제 일단 개발하면 좋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다 임상 단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나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한미약품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비만 치료제를 약으로 개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를 활용을 해서 장기간 투약을 하는 그런 이제 편리성 때문에 지금 펩트론이나 아니면 지금 요즘에 이제 최근에 강한 게 인벤티지랩 같은 이렇게 이제 약효를 장기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 쪽에 좀 더 관심 사항을 갖는 게 지금 상황은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그 안에서도 또 비만 치료제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앞서 또 한미약품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오전 한 11시경에 비만 치료제 개발 전략 발표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한미약품도 지금 4.76%로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비만 치료제 내에서 또 어떤 종목들이 또 시장에서 주목받을지 기대해 보면서 지금 구간에서는 신규 접근은 조금 보수적으로 두 분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 내에서 또 하나 기대감이 더 있는 게 내일 밤에 미국 CPI 지표가 발표됩니다. 만약에 석 달 연속 둔화되는 모습이 확인된다면 한 번 더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에 무게를 실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또 제약바이오 추가 상승이 가능하잖아요. 두 분도 같은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 내일 그럼 제약바이오 더 오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시장이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의 분위기를 놓고 봐서는 결국에 이제 코스닥 증시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한다 했었을 때 제약바이오의 추가 상승이 굉장히 이제 유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올라가는 어떤 기업들의 분위기가 조금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비만 당뇨 쪽이 강했다라고 해서 내일도 이쪽이 강하다라기보다는 그 외의 종목군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물론 한미그룹주도 결국엔 지금 비만 당뇨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데 오늘 좀 쉬어가고 있는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 또 ABL 바이오와 같은 기업들도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비만 당뇨 치료제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어차피 이제 주도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체크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비만 당뇨 외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 아직 주가가 반영을 못 받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기업들은 지금 위치에서 제약바이오 안에서 전 선별해서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드렸었던 기업인데 그중에 이제 퓨처캠이라고 하는 기업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 현재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쪽은 비만 당뇨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은 결국 이제 ADC 기술을 가지고 있는 리가켄바이오와 같은 기업들이 대세인데 그럼 이 다음은 누가 될 것이냐? 방사선 의학 약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 가장 두드러지는 성과를 보이고 있는 기업은 어디인가? 저는 바로 이제 퓨처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작년 이맘때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기억하고 계실 기업이 하나 있는데 보로노이하고 이제 신테카바이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중에 신약개발 플러스 AI 플랫폼은 이 두 기업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최근에는 보로노이 쪽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쪽으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PI 지표가 좀 둔화됨이 확인된다면 제약 바이오뿐만 아니라 시장이 전반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두 번째 키워드 전력 전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호재 보따리에 우상향 흐름 보이면서 오늘 시장의 또 주인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 초반부터 급등세가 나오면서 지금 쉽게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더 오를 자리가 남아있는지 포트에 없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담아봐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순재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전력 그러니까 전선 관련주들은 이제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이제 좋을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지역 내에서 이제 전력 전선에 대한 이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그거에 따른 이제 수혜가 상대적으로 크게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전선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구입 가격이 최근에 조금 반등을 하면서 그러한 이제 실적 기대감에 때문에 이제 올랐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력 전선 관련된 특히 이제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북미 향 이제 매출이 계속 좀 확대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이제 노후 전력 인프라망을 지금 개선하고 있는 작업인데 이 작업이 쉽게 끝나는 건 아니고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의 장기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동안 계속 이런 전력 전선에 대한 그런 이제 수요는 꾸준하게 있다라고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주가는 작년 이후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더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 들어 이런 전력 전선주도 이제 변동성이 좀 크게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날 쫓아간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때 저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임순재 대표는 전선주들 더 올라갈 자리가 남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지금 추격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태성 본부장께도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임순재 대표님이 전선주도 호실적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게 그럼 실적 발표 나고 나서 세론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이 시점에서 전력 관련주들 들어가도 괜찮은지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세워주실게요. 뭐 전력기기를 참조해보면 전선주들도 아직도 이제는 더 성장할 수 있는 룸 자체가 크게 열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 세론 뉴스에 대한 이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없으셨던 분들에 대한 신규 매수가 저는 가장 좋은 또 최적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위기는 곧 기회로 좀 봐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전선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술적으로 지금 가장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원전선이 오늘 갭상승 이후에 좀 흘러내리고 있죠. 캔들도 이제 음봉 캔들이 좀 발생이 되면서 기술적으로 추가적인 조정도 나올 수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로 섹터 전체에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으나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거나 현재가에 매수를 하시는 것은 조금 이제 피하시거나 최대한 분할 매수를 했었을 때 1차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이제 육상 케이블 플러스 해상 케이블, 해저 케이블까지 영역을 좀 넓히고 있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전선주들보다는 주가의 위치가 조금 낮다라는 장점이 있어서요. 저는 전선주들 안에서 지금 히스토리가 조금 다른 그 차이점을 좀 구별을 하시면서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두 분 다 지금은 조금 부담스럽지만 조정 시에 계속해서 분할로 들어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보면서 종목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볼게요. 보시면 올해 전력 관련주 주가 차트가 나와 있는데요. 효성중공업 보시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도, LS일렉트릭도 지금 다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강원전선은 이에 반해선 조금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그러면 가는 말에 올라타야 될지 아니면 조금 저가 매수해볼지 이 네 개 중에서 어떤 걸 좀 좋게 보시는지 우리 임순재 대표님께 제가 기습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LS 일렉트릭 상대적으로 조금 좀 좋게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뭐 강원전선 같은 경우도 뭐 계속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라고는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가장 전력기기에 대해서 중요 방점을 찍혀 있는 게 이제 북미에 대한 이제 매출 확대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이제 다양한 그런 이제 전력 관련된 설비를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대미 수출이 계속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다른 지역, 뭐 유럽이나 그다음에 이제 중동 지역 내에서도 지금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전력기기 관련된 업체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뭐 LS 일렉트릭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많은 전력 관련 종목들이 있지만 이 안에서 LS 일렉트릭이 가장 매력적일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투자해놓은 시간에서도 LS 일렉트릭이 여러 번 좀 특징된 종목으로 꼽혔는데 오후장 흐름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LS 일렉트릭 7%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력 전선은 그럼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보되 계속해서 조정 시 분할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방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루마니아 국방부와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방산주들이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뭐 2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또 중동 분쟁도 있고 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베팅에 지금 다들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산주도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방산주도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봐야 될지 김태성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충분히 더 오를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 당연히 뭐 우리나라 증시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누가 되었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저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국방비는 예산안을 삭감하는 대통령은 저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중국에 대한 견제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 됐던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좀 방산 쪽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높아진 주가와 높아진 가격이겠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이제 방산주들이 지난 4분기, 올해 1분기, 2분기를 넘어오면서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잔뜩 이미 주가에 좀 많이 묻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누가 더 갈까에 대한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뭐 낮은 가격에 사신 분들이야 계속해서 이제 가져가시는 게 맞지만 없으신 분들이 지금 위치에서 어떤 기업을 고를까라고 좀 보면 참 각기 다른 좀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딱 하나를 지금 꼽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제 다 같은 이제 공통점은 뭐냐면
국내 내수도 이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해외 매출 비중이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 해외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 주가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최근에 2분기에 K뷰티와 K푸드로 한 차례 크게 이제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방산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도 방산주들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방산주에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 국민연금이 최근 방산주 비중을 줄였다는 그런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LIG 넥스원의 지분율을 12%에서 10%로 2% 정도 줄였고요.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8.58%에서 7%로 줄였다고 합니다. 오늘 국민연금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약간 조금 배가 아플 것 같은데 이런 시점에서 또 방산주 들어가도 괜찮을지 또 있다면 어떤 모멘텀을 가진 방산주를 봐야 되는지 우리 임순재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 뭐 국민연금이 뭐 방산주를 좀 줄였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뭐 국민연금도 이제 그 내용 내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보면 방산주를 줄이고 이제 최근에 이제 매수한 종목은 뭐 음식료 쪽이 조금 더 매수를 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그렇지만 방산주가 국민연금이 줄였다라고 해서 뭐 실적이 뭐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줄였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실적들이 여전히 있고요. 그다음에 수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유럽 지역 내에 방위비가 계속 이제 증액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특히 이제 동유럽 중심으로 해서 국내 방산 무기들의 수출이 계속 좀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폴란드나 그다음에 이제 뭐 루마니아 뭐 이런 이외에 이제 다른 지역 내도 계속 이런 이제 수주 관련된 그런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었던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런 모멘텀이 이제 발생할 때까지는 옆으로 조금 횡보할 가능성은 있고요. 그렇게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주가는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으니까 뭐 일단 지금 방산 관련된 주들은 쫓아가기보다는 일단 조정받을 때 저가 매수하시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임순재 대표는 지금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자. 만약에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다면 옆으로 조금 횡보할 수 있다, 들어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네 가지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또 우리 두 분이 보고 계시는 탑픽주, 매수해놓은 종목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면서 탑픽주까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조선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업황 회복과 또 환율 상승 재료를 얻고 조선주들이 우상향 곡선을 또 최근에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들, 조선 기자재 종목들 흐름도 굉장히 좋은데 특히나 AC 한국조선해양과 AC 현대미포가 오늘 신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2분기를 넘어서 올해 하반기까지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지 조선주에 대한 전망도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조선주를 사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매번 조선주에 대해서는 올해 1분기부터 최근에 이제 실적에 대한 흑자 전환의 기조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신조 성과라든지 중고 성과의 상승을 통해서 다가오는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다라고 강조를 좀 많이 드려왔던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어찌 보면 정말 당연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조는 저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타이밍과 이제 시기적인 종목별로 이제 시차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후발주자가 되어버린 삼성중공업을 저는 한번 트레이딩을 해보시는 게 조금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조선사들의 지금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면 도크가 꽉 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저가에 대한 저가 비용, 그러니까 저가 매출, 저가 영업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영업 마진율을 좀 많이 남길 수 있는 친환경 선박 위주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가면 갈수록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삼성중공업을 또 눈여겨보자라고 김태성 본부장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리 임순재 대표님께도 여쭤볼게요. 조선주들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조선주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과거에 이제 수주를 해서 도크가 꽉 찼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계속 이제 신주 발주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슈로 이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그러니까 지금 뭐 고급 부가가치선, 뭐 친환경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IMO 2050을 통해서 향후에 탄소 배출을 계속 줄여나가는 그런 선박들의 발주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교체 수요가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교체 수요는 2050년도까지 계속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지금 현재 실적이 뭐 도크가 꽉 차 있고 뭐 수주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보다는 향후에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됐을 때의 그런 이제 대체 수요가 향후에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선 관련주들은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 뭐 한국조선해양과 같은 경우나 뭐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 뭐 지금 뭐 흑자 전환 기대감 때문에 좀 주가가 좀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조선 관련주들 관련돼서는 뭐 대형 조선사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기자재 관련된 회사들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 발주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그거에 따라서 관련된 기자재에 대한 이런 이제 발주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니까요. 관련된 실적 개선세가 기자재 쪽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금방 임순재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조선 기자재 쪽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지금 대형 조선사들만 가고 있거든요. HD 한국조선해양, 뭐 HD 현대미포는 오늘 신고가 경신했는데 보면 성광밴드나 태광 같은 이런 조선 기자재 쪽은 힘이 좀 약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먼저 그럼 튀어오를지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일단 조선 기자재 쪽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계속 거론이 됐던 종목군들은 오히려 지금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던 피팅 밸브류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동성하이텍이라든지 한국카본과 같은 기업들도 일단 내실은 좋은데 주가의 상승 탄력은 그렇게 투자자분들의 픽을 좀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서 저는 새롭게 좀 떠오르고 있는 쪽에서는 세진중공업이라고 하는 기업을 한번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쪽은 경쟁사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과 메리트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진중공업을 조선 기자재 안에서 가장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 안에서 이 네 가지 이슈 안에서 지금 공략 가능한 매수해놓은 종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순재 대표님, 어떤 종목을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탑픽주로 꼽아주셨을까요? 네, 뭐 그러니까 전력 관련된 회사 중에서 LS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LS 자체가 이제 그 지주회사다라는 이제 특징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계열사들이 전력 기기와 관련된 회사로 이제 상당히 이제 전문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관련 계열사들의 이제 실적이 상당 부분 뭐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비상장 계열사들의 실적 호전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 지수회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업 밸류가 좀 낮은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기업 밸류업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도 같이 주목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LS 지금 13%대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 지금 구간은 조금 힘들겠죠? 뭐 그래도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최근에 이제 그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았다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요. 뭐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 쫓아가기 좀 어렵다 그러면 조금 조정받을 때 매수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김태성 본부장님의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은요? 네, 현대 로템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의 키는 수급인 것 같아요. 일단 뭐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또 주가가 올라갈 만한 명분인 수주 잔고를 또 체크를 해보면 현대 로템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지수가 좋지 않을 때 방산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현대 로템을 오늘의 종가 구간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뭐 5만 원 혹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보다는 시기적으로 올해 하반기까지는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매수해놓은 종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김태성 본부장은 현대 로템 방산주 안에서 오늘 현대 로템을 매수해놓은 탑픽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한 5만 원 선까지 일단 1차 목표가 제시해 주셨고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끌고 가봐도 괜찮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순재 대표는 전력 전선 안에서 LS 현재 급등 중이지만 지금도 신규 접근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LS를 오늘 매수해놓은 탑픽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오후장에 이 두 매수해놓은 종목도 잘 확인해 보시고요. 코스피 지수가 지금 강보합권으로 지금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후장에는 우리 양시장 모두 좀 빨갛게 물들기 바라면서 저희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